안녕하세요. 사업플란트 치과원장 박보관입니다. 오늘은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게 과잉 진료고, 저렇게 하는 게 과잉 치료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겠지만, 조금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잉 진료 왜 할까요? 사실, 치과, 내과, 할 거 없이 전부 과잉진료라는 게 존재하죠. 어느 병원은 어떻게 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잉진료가 될 때도 있고 누가 봐도 과잉진료일 때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누가 봐도 과잉진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과잉진료 왜 할까요? 사실 큰 이유 있겠습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면 아마 과잉진료도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무슨 진료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옆길로 샜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는 빼기로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일단 대표적으로 충치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치과 치료 견적은 이제 견적 알아보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주로 왜 병원마다 들쑥날쑥하냐. 그래서 어디 갔더니 많이 하라고 하고 어디 갔더니 근데 사실 치과 진료를 알아보러 자기 이제 마음 먹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20군데 30군데 가시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많아야 서너 군데, 보통 작게는 한두 군데들 가보시고 임플란트야 주변에도 물어보고 하시겠지만 작은 충치 치료의 경우 그렇게까지 많이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치과에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입안에 정지후식이 많아요. 정지후식, 멈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입안에 충치가 있으니 알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고, 제 몸이니 제가 워낙 잘 알겠죠. 그래서 양치 열심히 했고, 그래서 20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지금까지도 전혀 충치의 진전 더 나빠지는 거 없이 그 상태로 잘 줄만 가 있는 상태 그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그러니까 전체 치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 정도의 충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충치 1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 사실 저는 제가 치과 의사지만 사실 좀 겁나요. 못 갈 것 같아요. 왼쪽 위에 사랑니가 하나 있어서 뽑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랑니 뽑으면서 다른 치아도 충치 치료를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치과사라는 거는 물론 모르는 상태에서 어, 그럴 겁니다. 겁나요. 치과사가 봐도 겁나는데 일반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과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썩어서 누가 봐도 치료해야 되고 본인도 너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견이 없겠죠. 다른 의견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치과 치료가 사실 2, 3천 원, 1, 2만 원도 아니고 10개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장소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내의로 한다. 그럼 200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왜 이렇게 치과 의사가 봐도 그렇게 결국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인데 어, 벌써 4분 지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치과 의사들이 돈 때문에 진료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꼭 이게 요점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심리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사실 직원들도 제가 이제 이건 정지구식이니까 환자분들에게 이거는 아직은 그리고 치료할 필요 없고 초기 후식이고 진료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환자 이제 이전 병원에서 경력들이 많으니까 이전 병원에서 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설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서플란트 치과는 임플란트 병원이지만 어,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정기 검진 강조하고 양치질 교육 시켜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치과사들이 뭐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너희 병원은 얼마나 잘 되니? 우리 병원은 얼마나 잘 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뭐 충치 치료, 뭐 환자분들에게 동의 얻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합니다. 뭐 실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했더니 동의율이 치과 치료하겠다는 동의율이 높아져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거죠. 내 병원이든 내 병원이 아니든 어떤 진단이 나와서 진료를 하고 병원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건 너무 시장 논리에 너무 충실한 거죠. 어, 강창용 원장님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과계 현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이 순간에도 초기 충치, 정지후식 이런 치료라는 이유로 어떤 명목으로 견적을 받아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악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범죄행위겠죠. 범죄행위고. 하지만 좀 긴가민가스러울 때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긴가민가라고 하는 거는 좀 기준이 많이 좀 다르겠죠. 치료해도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거는 어, 내가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해주기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본인에게는 이제 매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긴가민가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치과사들의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어떤 미국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요즘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죠. 사실 안 해도 되는 진료인데 혹은 어떻게 이제 짧게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할게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본인의 가치관이 됩니다. 나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과잉 진료를 아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초기 후식, 정지 후식을 진료하시는 분들이 아주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진료 모든 내용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신경치료를 더 잘한다거나 사랑니발치를 잘한다거나 하지만 그거는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 명백하게 해야 될 행위이고 그 다음에 병원 매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차지하는 그런 사소한 충치 치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또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환자에게 이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도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얘기는 좀 약간 새나가는 것 같고 어쨌거나 자꾸 그렇게 과잉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의 그게 가치관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의식하질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어, 예를 들면 전혀 치과 충치를 아프지 않았는데 치과 가서 뭐 충치 제거한다고 제거하다 보니 너무나도 그러니까 치과 의사 입장에선 난 너무나도 열심히 완벽하게 색깔 변해 있는 치질을 다 했을 뿐이고 그래서 신경 치료를 했을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확률도 꽤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떤 수기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충치가 이제 얕은 것도 있지만 깊은 충치도 신경치료가 안 되고 그냥 크라운으로 바로 이어져서 편안하게 끝날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력이 너무 높은 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죠.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신경치료 비용도 본인 부담금이 뭐 4, 5만 원이다. 그럼 정부에서 나오는 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치과에선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본인이 적절치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5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물론 이제 신경치료를 해서 안 아파지면 환자분은 본인이 잘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안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치과 치료라는 게 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전혀 괜찮아 보였는데 뭐 5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됐다. 사실 근데 그때는 또 그때 신경 치료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치아가 단단한 거 먹다가 깨질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알고 미리 씌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이름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 피터슨 교수님께서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가치가 나의 진짜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뭐 일본 속담에도 뭐 거짓말을 100번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또 이거 여담이지만 그래서 상품평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상품평을 꼭 남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건이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해도 내가 싸게 사서 뭐 상품평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물건 참 좋네요 라고 하고 이 물건이 한 달 뒤에 망가졌다고 해도 보통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특히 조던 피터슨 교수님께서는 글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거짓말을 하지 마라. 특히 거짓말을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죠. 자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치과 가기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전문 치과사가 아닌 경우에 여기 갔더니 10개 해라. 여기 갔더니 8개 해라. 여기 갔더니 뭐 7개 해라. 어디 갔더니 뭐 2개만 해라. 어디 갔더니 뭐 이건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은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다는. 그래서 그게 격차가 사실 yes or no처럼 명백하면 상관이 없는데 10개부터 0개는 정말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뭐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대학병원도 사실은 어 비교적 여러 환자들을 객관적으로 대한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숫자에 따라서 또 개인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혹은 약간의 진실과 대개의 거짓 혹은 자신의 무지 그런 게 묘하게 섞여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나는 전문직이다. 나는 전문직이고 치과 의사고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나의 권위가 있어. 누가 나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자꾸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치를 내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중치를 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 치료했어. 라고 그렇게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직원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게 꼼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걸 한 건지. 사실은 환자의 입안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입안은 여기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긴 13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어쩌면 치과 의사들에게 더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다른 길을 갔으면 해요. 다들. 그리고 치과 의사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있고 0개 있고. 그럼 환자분은 적당히 타협해서 두세 개 하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두세 개는 놓치지 말고 네가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게 인구 풀이 넓지 않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판이 나빠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저희 환자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매우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꼭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저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지간한 작은 젊고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안 좋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충분히 지켜보자. 지켜보고 양치법을 좀 저한테 다시 배워서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만족하고 또 저희 병원에 대해 재내원하시고 주변 분들 이야기해서 이렇게 여기서 진단이 이렇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뭐 그런 편입니다.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치과 의사인 제가 생각해도 이 견적 문화, 저는 그냥 견적 문화라고 할게요. 견적 문화 해서 저 이제 치과 갔는데 저는 치료하면 얼마쯤 나올까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강창경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의문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치과 몇 군데 더 가보고 하시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필요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꼼꼼한 사람이고 훌륭한 치과 의사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잘못된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제가 봐도 두려울 지경.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탐대실 하지 말자. 작은 거 쫓아다녀서 이거 빨리 하셔야 된다. 환자들 겁박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무관심한 분들. 너무 무관심해서 신경치료 되기 직전이고 C3, C2 이런 되게 많이 깊고 통증도 이미 있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근데 사실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이 바빠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소탐 대신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의 작은 충치지만 사실 본인한테는 치아 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 정말 소중한 치아를 예방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양치 교육해드리고 그게 일단은 이 지역사회에서의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